예, 네, 안녕하십니까. CNN 노설 중등 1팀장 윤민구입니다. 오늘 12월 중등 설명회 준비한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거부터 한번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소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생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뉴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키즈, 이제는 좀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서 좀 한풀 꺾여서 많이들 좀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했는데요. 이게 결정적으로 뭐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좀 어린 나이에 이런 언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좀 약간 치명적인 문제로 나타났던 거겠죠. 서울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456명 중에 152명이 적절한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 뭐 동네 또래 나이대에 이런 학생들의 자기 친구들의 이런 말이라든가 이런 엄마 아빠의 말에 이제 입이 같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키기 사용이 늘면서 사회성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배우자가 뭐예요? 과부나 맞이라는 단어의 뜻. 사실 이게 뭐 이제는 학생들이 뭐 이런 영상 매체에 집중하느라 뭐 책이나 이런 인쇄 매체를 잘 읽지 않게 됐죠. 그래서 배우자나 과부나 맞이 같은 단어도 요즘 아이들한테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이게 꽤 어려운 단어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뭐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이 워낙 쉽기 때문에 사실상 글자는 누구나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문단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해력이 진짜 글을 읽느냐 마느냐의 척도가 될 텐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 뭐 한 번에 확 늘려줄 수 있는 이런 뭐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꾸준한 문장 읽기 훈련이 이 문해력을 기르는데 뭐 유일한 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어휘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어휘력이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석 의원에 의하면은 학교 수업을 무려 20%의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뭐 한 반에 지금 한 2,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을 텐데, 뭐, 그 중에서, 뭐, 많게는, 한 6명, 7명, 8명까지도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라고 살펴보면, 이게 교과서 내용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기질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이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네, 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EBS 전국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학습 도구어 2,440개 단어에 대한 어휘력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이 학습 도구어라 함은 뭐, 요 정도의 단어는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이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다라는 이전 단어들을 모은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온전히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9%밖에 되지 않는, 네.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뭐 각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스스로 어떤 단어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교과서를 혼자서는 온전히 읽지 못한다라는 좀 충격적인 결과죠. 뭐 30명의 학생 중에서 10명도 안 되는 학생만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읽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교과서를 왜 안 읽니? 읽어야 이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읽어야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교과서를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였던 거죠. 저도 이제 한창 이런 뉴스 기사나 이런 뭐 자료 같은 거 보기 전에는 왜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읽고 나서 이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학생들을 좀 몰아치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뭐 좀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꽤 좋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이 순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최근 발표된 결과를 보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이 전체의 32.9%나 된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초등학생 입학생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전체 인구 중에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문해력 낮음에 해당하고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공부라는 것도 결국 본인이 하기에 이게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우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재미가 없으면 그것을 또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런 말이 어울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것도 있는 게 아닐까. 물론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는 거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이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독해해야 되는 이런 글의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이게 나이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교과서를 이제 못 읽는다. 고지식을 높은 지식이라 생각한다. 대관절을 큰 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문장을 읽고 추론을 하고 독해를 하겠습니까? 뭐, 두 번째, 뭐, 이제, 뭐, 그, 문단의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중학교 2학년의 의담이, 뭐, 당연히 이제 가명이겠죠. 네. 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함께 공부를 하는데, 문장 하나나 문제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새벽까지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교과서 한두 장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수업을 좀 하다 보면은, 한 네 줄짜리 제시문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니? 라고 물어봐도 한 시간을 2분, 3분을 줘도 끝까지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계속 뭐 시간을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이런 내용이지? 라고 하고 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와,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게 참 문제다. 이게 지금 네 줄, 다섯 줄짜리 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어떻게 교과서를 이해하고 교과서보다 더 나은, 더 어려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독해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또 뭐 최종적으로는 수능 국어에 있는 제시문을 이 친구들이 읽을 수 있을까? 지금 초육, 중1 정도의 그 정도 수준에서도 뭐 네 줄짜리 글을 못 읽는데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 이제 내신 5등급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뭐 내신 5등급제는 그냥 내신 과열이 좀 완화될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신 5등급제를 하면서 또 어떤 또 개편안이 나왔느냐?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런 확실한 좀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이제 제가 소통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행평가나 이런 뭐 글쓰기 혹은 뭐 토론을 학교에서 할 때 뭐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뭐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종 도움을 주는데요. 몇 년 전부터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 체육이나 미술, 음악 같은 이런 교과 과목에서도 서술형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어떤 답 같은 걸 얘기할 때도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고 짧게 답을 말하려고 하는 학생들. 뭐 그게 이제 뭐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것처럼 읽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길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당장에 이제 뭐 중2 학생들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 시작이 될 텐데 이 수없이 많이 학생들한테 주어질 서술형 논술 평가에서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수능 국어, 수학에서 이제 뭐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수능 수학 범위가 축소가 되게 되는데요.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학 만점보다도 이제 국어 만점이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 영역의 변별력은 이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시기에서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 뭐, 비문학 제시문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뭐, 사회 영역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과학 영역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경제, 윤리, 철학, 뭐, 이런 다양한, 네, 제시문들이 나올 수 있죠. 독해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책을 읽지 않아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이런 국어 영역, 변별력이 높아진 국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문이과 제도가 거의 완전히 이제 폐지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뭐 과탐이나 사탐 이거 골라서 보는 거였고, 사실상 이제 상위 학생들은 좀 과탐을 더 중시하는 이런, 네, 기조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 과목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우리가 좀, 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대입 이제 개편안이랑 좀 연결되는, 네, 말씀입니다. 대학별 교사나 아니면은 뭐 서술형, 논술형 대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10%까지가 내신 1등급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학생이 뭐 수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최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상위 10% 학생과 상위 1% 학생이 같은 1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을 분명히 두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뭐 구술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논술형 이런 것들이, 네,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탐구 영역이나 뭐 과학탐구 영역, 뭐 국어 영역 이런 부분에 뭐 수능에서의 이런 최저 등급을 조금 더 까다롭게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대입에 서술형 논술형이 도입되는 것은, 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지금 현재 뭐 초등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차 좀 서술형 논술형 대입으로 뭐 이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는 조금, 네, 너무 애매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교육적으로도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런 OMR 카드에다가, 네, 번호를 찍어서 맞추는 문제, 이게 사실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암기 능력이나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더 많으냐. 사실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지식이라는 거는 뭐 컴퓨터가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컴퓨터에 있는 지식, 이런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우겨넣고 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장 저도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머릿속에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번호는 저희 뭐 가족 번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겠고요. 뭐 그게 취미가 아닌 이상, 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현대에 없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경향은 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정보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미래 인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무슨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새로운 정보도 그 이전에 있었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조합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는 거지. 사람이 뭔가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새롭게 이해한다? 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독해력, 계속해서 이제 어휘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읽어내는 능력, 중요할 겁니다. 논증을 구성해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는 혹은 자신의 주장을 글로 쓰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세계의 이런 교육적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독서를 해서 배경 지식을 기르고 토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토론 논술을 통해서 이제 논증을 구성하고, 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을 해보는
학습.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 훈련이 되어야 학생들 입장에서 네, 미래 인재상에 맞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늦었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뭐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데 프랑스가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네, 교육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 교사들이 좀 자유롭게 최소한의 이런 어떤 교육적인 뭐 단계에 대한 이런 거는 잡혀 있지만 뭐 하나하나의 어떤 뭐 교육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를 교사들한테 이제 강요하진 않고 이 교육부가 학생들이 읽을 100여 권의 책을 학년별 권정 도서를 이제 배포를 하죠. 그럼 이제 그 100권의 이상의 학년별 선정 도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이 책을 읽으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자유롭게 좀 재량껏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에세이로 써내는 이런 최종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학습 정도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제중학교나 이런 곳에서 좀 많이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예전에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예전에 그 송도에 있는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연극에 대해서 배우는데 마지막 연극 평가가 같은 팀끼리 뭐 한 명은 뭐 연출을 하고 뭐 여러 명은 이제 배우를 하고 한 명은 이제 극본을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선생님 앞에서 진짜 연극을 한다라는 식의 이제 평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나 소설에 대한 평가도 마지막에 이제 비평문을 써보는 거죠. 뭐 천자, 이천자 분량에. 네. 그럼 다양한 이제 예술 해석 관점을 통해서 뭐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것인가, 이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들은 뭐 수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쓰여 있는가, 이게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글을 쓰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로 네, 퍼져나갈 이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구나 제주, 그리고 부산, 경기, 충남 이런 데서도 이제 아이비를 도입하겠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사실 제주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빠르게 좀 움직인 면이 있었는데 네, 대구나 제주, 네, 경상 지역과 이제 제주도 이런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부산, 경기, 충남 그리고 아마 서울 쪽에서도 네, 계속해서 이거를 뭐 시도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객관식을 문제를 푸는 이런 거를 통해서 미래 인재 역량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네, 탐구 실행 성찰,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시도되는 바칼로레아가 이제 세계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제 물결이 이제 다가온 거고요. 네. 이런 어떤 논술형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라는 이런 교육 기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아마 이것이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 네, 이런 아마 시기가 되겠죠. 음. 이 프로그램이 이제 네, 우리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런 장점을 좀 국내 교육에서도 좀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토의 토론에 대한 이런 수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변화를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네, 편승하기 위해서는 책 읽는 뇌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뭐 창의성이라던가 뭐 어떤 뭐 요즘에 AI가 참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용할 때 중요한 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답이 내가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얼마나 창의성이 있는 생각을 하느냐, 창의성이 있는 질문을 하느냐. 남들이 보기에, 야, AI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서도 이렇게 내용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타고난 게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번뜩이는 생각을 해낼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만, 창의성이라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타고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느냐,
그 많은 것들이 바탕이 돼야 창의성이 가능해지겠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말하는 버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고려시대 사람들, 신라시대 사람들이 과연 우주인을 창의적으로 떠올릴 수 있겠느냐? 우주인을 그릴 수 있겠느냐? 그럼 학생들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왜 없을까? 그 사람들은 왜 우리에 비해서 창의성이 많이 부족했을까? 그런 이유는 우주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우주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주인에 대해서도, 외계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창의성의 핵심은, 기본 밑바탕은 배경 지식이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또 그걸 조합해서 창의성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네, 창의성은 네, 책을 읽는 것과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 사실 이게 정말 뭐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하면 쭉쭉쭉 늘어납니다. 라는 게 있으면은 뭐 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생각이 드는 건 결국 왕도밖에 없다. 천천히 계속해서 책을 읽는 연습, 훈련이 결국 이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뭐 이제 저희 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책을 자녀분들과 계속 읽어주시기에 현대인들이 참 바쁘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저희 학원에 맡겨주시면 저희 학원 강사들이 이런 양질의 워크북을 만들면서 네, 선정수를 선정해서 학생들과 함께 읽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희 학원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는 도와줄까 과정인데요. 학생들이 어떤 선전도서를 읽고 왔을 때 학생들 스스로가 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네, 학습을 해야 학습 효과가 네,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각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만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고지식이 뭐 높은 지식이다, 대관절이 큰 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 독해를 하기 힘들다. 결국 독해의 기본은 어휘입니다. 고난도 학생들 입장에서 좀 한자어 같은 거를 한번 배워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자어를 배우고 나서 이 한자어에 대한 뭐 맥락을 맞춰서 어떤 예문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식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제별로 뭐 관련 개념어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장면은 이제 뭐 법과 관련된 네, 워크북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불체포 특권, 뭐 면체 특권 등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성어를 한 5개 정도 네, 보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한자 성어는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뭐 독해를 위해서 한자 성어를 한번 배워보게 됩니다. 그 자리건이 부분에서는 뭐 심플하게 독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뭐 일종의 이제 이 숙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꼼꼼히 독서를 하게 되는 네, 이런 효과도 있겠고요. 이제 말해볼까로 넘어가서 네, 일종의 뭐 토의 과정인데요. 일단 제시문 독해 훈련이 매주 일어나게 됩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이런 워크북이었는데요.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거는 뭐 가다시 1, 가다시 2, 뭐 나다시 1, 나다시 2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뭐 밑줄도 치고 뭐 핵심어에 동그라미도 치는 식으로 뭐 문단도 요약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봅니다. 이런 독해 훈련이 뭐 정확한 독해, 나아가서는 좀 더 빠른 독해로 이어져서 결국은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뭐 수능 국어 이런 거를 풀 때 뭐 도움이 되는 이런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제시문을 독해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이 그 주제에 맞는 뭐 한 개에서 2개 정도 되는 발문에 자신의 답을 한번 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학습이 될 것이고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리고 뭐 다른 학생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이런 상호 소통의 과정도 네, 되겠습니다. 이제 토론해봐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토론이라는 게 이제 뭐 학생들한테 매번 말하는 게 왜 하는 걸까라고 말하면은 거의 뭐 100이면 100 학생들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가 틀렸는데도 계속해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독불장구 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죠. 결국 뭐 토론이나 논술에서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는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지금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네,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판적으로 판단한 문제를 그냥 뭐 판단만 하고 두면 안 되겠죠. 네, 주장을 하고 뭐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고 그 뒷받침 자료를 네, 바탕으로 해서 네, 발표를 해보는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논술해봐인데요. 사실 이 토론해봐랑 뭐 기본적으로 네, 요구되는 역량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현을 음성 언어가 아니라 문자 언어로 한다.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네, 논리적 말하기다. 라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문제를 바라보고 뭐 주장 근거 뒷받침 자료 논증 분석한 뒤에 이제 문장을 쓸 때 간결하게 문장을 쓸 수 있느냐. 네. 문장이 길어질수록 독자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는 학습이 되게 되죠. 형식적으로 올바른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느냐. 뭐 필수 문장 성분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문장 호응을 잘 맞추고 있는지, 뭐각 문단별로 뭐 하나의 주제로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등등등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커리큘럼 안내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1 학생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초육 학생들이죠. 네, 베스트 컬렉션 네, 7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핵심 키워드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차별, 세계지리입니다. 다른 환경이나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뭐 세상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참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그리고 뭐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차별과 뭐 차이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겠죠. 이런 게 왜 발생하는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세계를 좀 넓게 보는 이런 시선을 갖게 되기도 하는 네,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중2는 이제 세상의 모든 역사, 네, 세계사 통사를 보게 되는데요. 고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4대 문명의 형성, 네, 뭐 까마득히 옛날이죠. 대항해 시대까지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뭐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했던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뭐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중3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소제목으로 과학기술의 방향성에 관하여 네. 명작들이죠. 멋진 신세계, 1984, 네. 크로스사이언스, 빌 게이츠, 기후제가 피하는 법. 네. 훌륭한 선정투서들입니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통섭, 기후위기라는 이런 좀 핵심어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 미치면은 참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됐을 때 그것이 악용됐을 때 어떤 디스토피아가 올 수 있는가. 사실 멋진 신세계와 1984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디스토피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다르죠. 멋진 신세계의 디스토피아와 1984의 디스토피아가 뭐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 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보게 되겠죠. 바람직한 과학기술 발전 방향성,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바람직한 이런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식의 네, 방향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